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7일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지령을 받아가지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인사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도 받고 돈을 받고 그리고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과 북한군을 유리하게 만든 자들이 지금 세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는 국가보안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간첩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런 반역 활동을 했겠습니까? 이걸 끈질기게 추적한, 그리고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든 끈질긴 채정,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중국에 가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한 이 국정원의 실무자들에게 정말 국민들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국민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원래 이 정보요원들은 음지에서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큰 것을 하나 잡았을 때는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보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간첩들을 많이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내키지 않아 하는 모습 아닙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냉담하게 그 간첩 왜 잡았느냐고 지금 뒤에서 툴툴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청와대 요인의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가치가 없다. 그럼 가치가 없다는 게 뭐냐? 간첩 잡는 거는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간첩 잡는 거 그게 무슨 가치 있는 활동이냐? 그 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무슨 가치 있는 활동이냐? 그 말은 김정은이가 간첩 보내는 거 그거 뭐 신경 쓸 거 있느냐? 그 말은 오히려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이고 간첩 잡는 게 나쁜 거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그 가치 속에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야권에서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며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에 대해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황당한 답변이다. 사실이 아니다도 아니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답변인가?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일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선 캠프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 캠프 활동을 했던 사안이다. 심지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 혐의가 적용되었다. 특히 이야기하는 진짜 간첩죄라며 이는 광화문에서 터놓고 소통하겠다던 취임 당시의 약속과 배치될 뿐더러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간첩 혐의자의 캠프 활동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니까 반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게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 사건은 문재인 캠프에 간첩단이 침투했다는 이야기다 라고 성격 규정을 딱 정확하게 했습니다. 간첩단이라고. 과연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럼 가치관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고 신영복이가 쓴 그림이라든지 쓴 글씨를 신주단지 모십니다. 그러면 신영복을 매개로 해가지고 청와대에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장명이 신영복의 작품이라고 문재인 당시 대표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란 말이 수상합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더불어가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에도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 원장은 지금 박지원 문제 많은 사람이죠. 특히 남북 관계에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2000년 6.15 선언 직전에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국정원을 시켜서 해외에 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보내는 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약점 잡힌, 그리고 더구나 그때 이면 합의에 의해서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합의서가 작년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그걸 공개하면은 박지원 씨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약점이 잡힌 사람이죠. 더구나 이 사람이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정권 바뀌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국정원 원훈석을 새길 때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를 썼어요. 국정원 앞마당에 김일성의 악령을 불러들인 자입니다. 그런 국정원, 그런 더불어민주당, 그런 청와대가 간첩 사건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는 어디냐? 우리의 정체는 이거다라는 것을 공개한 거죠. 그 정체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싸우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3월 9일에 혼을 내야죠. 분노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번 간첩 사건의 간첩단 혐의자들의 문재인 캠프 침투 사건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3월 9일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감사합니다.